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2030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탈핵 로드맵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고리원전 2, 3, 4호기의 수명 연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선거 단독 선거구가 된 강서구 두 후보를 만났습니다. 변화와 정권 심판을 주장하는 변성환 후보와 4선 중진의 더 큰 그림 정권 안정을 강조하는 김도읍 후보입니다. 인구 변화로 총선 지형이 바뀌는 가운데 표심이 정해지지 않은 2030 세대의 지지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산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부산 엑스포 참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119대 29,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선정 때 나온 표차입니다. 당시 부산이 얻은 표수는 29표로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이 숫자가 선거판에 다시 거론됐습니다. 부산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선거 공동 공약으로 꺼낸 겁니다. 부산 엑스포의 참패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유치에 실패한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썼다는 5,744억 원의 예산, 부산시가 쓴 390억 원,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이 정도입니다. 이 많은 돈 어디서 썼습니까? 서민들은 높은 물가와 고금리에 고통받으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참패의 원인이나 진상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국회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박재호 후보는 정부가 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 지원했지만 정작 유치 활동에 대한 설명은 보안을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는 지원만 하고 자신이 사는 국가를 뒷받침하는 역할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정부와 부산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표당 211억 원이라는 돈잔치를 벌이고도 실패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대회 유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데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 분석과 제대로 된 진상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총선 후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자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공론화를 거쳐 엑스포 유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공약은 중앙당과 협의된 사항이라며 적극 추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녹색정의당이 탈핵 로드맵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고리원전 2, 3, 4호기의 수명 연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탈핵과 에너지 전환의 길을 갈 때 한국만 미래를 위협하는 핵 진흥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수명다한 고리 2호기 문 닫자! 문 닫자! 문 닫자! 문 닫자! 탈핵! 녹색정의당이 고리 원자력 본부 앞에서 핵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 실현을 위한 기후에너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는 빨리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는 더 이상 짓지 말자라는 공약을 갖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위험한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경제성도 떨어집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비율이 금액으로 볼 때 20배 정도에 달합니다. 세계적 추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비용이 더 싸다는 거,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많이 납득시키고 싶고요. 또 최근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고리 원전과 관련해 고리 2345기 수명 연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소방청이 고리 원전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위험물 조사에서도 95가지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탈핵 로드맵을 다시 만들고 공공이 안전하고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로드맵을 공약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RE 100이 기준이 되어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 3배 등을 외치며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산업의 미래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E100으로 이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 제품을 구매하지도 않고요. 제품을 팔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핵발전은 사용 후 핵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국가 경제로 볼때도 굉장히 위기스러운 상황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고 이번 총선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총선에 좀 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과거 고리 1호기 폐쇄에 동의했던 거대 양당 모두 이번 총선에서 탈핵의 필요성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4.10 총선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선거구 변성환 후보와 김도읍 후보는 각각 정권 심판과 정권 안정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한 구상에도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대규모 신도시 조성과 가덕신공항 건설 등 초대형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는 새롭게 발전하는 강서구를 위해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강서구에 지체되고 더디기만 한 답답한 강서구 11년의 발전을 심판하고 강서구의 새로운 비전을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이렇게 그리는 그런 선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고 보고 그 선택의 중심에 저 변성환이 우뚝 서겠습니다.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는 강서구 각종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70조 원에 달한다며 힘 있는 중진 의원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합니다. 지역 사업을 못 따온 적이 없고 또 예산 확보를 못한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중앙정부와 야당일 때든 여당일 때든 소통하기도 하고 담판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김도읍이 당을 떠나서 일은 잘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예, 그 강단으로 앞으로 또 제가 꿈꾸는 강서 잘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기회 주시면 지금까지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덕신공항의 2029년 12월 개항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항 이후 김해공항 활용 방안에 대해선 서로 정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변 후보는 군공항을 포함한 김해공항의 완전 이전을, 김 후보는 국내선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사공항으로 남아있는 김해공항은 이제는 옮겨야 됩니다. 그런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뿌리를, 그 씨앗을 제가 뿌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항으로 인한 각종 규제들, 제한들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건물 하나도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그리고 그 땅을 이전을 제대로 시켜야지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받아줄 때가 있을 것인지 대책이 있느냐 이 말이고 지금 가덕도로 민간공항이 만약에 가게 되고 국내선이 가게 되면은 최소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민간공항, 국내선 민간공항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될 수가 있거든요. 제주든 서울이든 꼭 비행기를 타야만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비행기 편수가 줄어들고 하면 또 불편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강서구, 특히 명지 지역은 전국 최고의 대파 경작지로 이름을 떨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대파는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민주당 변성환 후보는 강서구 농민들을 좌절시킨 정권이라며 정권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실정을, 우리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해서 평지풍판을 일으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민생 파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는 앞으로 3년이 남은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정권 안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겠다? 그래서 과연 우리 주민들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 같이 고민해보자. 또 정권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자.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 부산에서 가장 젊은 도시 강서구 유권자들은 강서 발전을 위해 정권 심판과 안정 중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선택만 남았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60대 이상 유권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변화로 총선 지형이 바뀌는 가운데 표심을 정하지 않은 2030 세대의 지지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를 배경으로 시티 투어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 시티 투어와 도시철도 역사, 시내버스 승강장 등을 활용해 투표 참여율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선거에서는 정책, 공약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내버스, 도시철도, 시티투어 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분들은 후보자, 정당의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기권하지 마시고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4.10 총선은 60대 이상 고령층 유권자가 20대와 30대 유권자 수를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 국내외 4,428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60대 이상 비율은 31.4%로 20대와 30대를 합친 28.6%를 뛰어넘었습니다.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를 잘 못 들어봤기는 해요. 선거나 그런 정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취업 이제 준비해야 돼서 좀 취업에 좋은 공약 있는 후보를 뽑고 싶어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 학업하느라 뭐 취업하느라 그러느라 그런 거에 이제 좀 덜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 저도 그렇고 다른 대학생들 또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부터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소멸 등으로 유례없는 총선 지형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청년 표심을 잡을 공약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시는 금융위원회 소속 김성조 부의사관을 지난 3월 31일자로 금융창업정책관에 임용했습니다. 김성조 신임 금융창업정책관은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장과 산업금융과장 등을 역임하고 최근 3월까진 외교부 소속 주홍콩 총영사관 주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각종 금융 현안 논의를 위해 당국과 적극적인 소통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4월부터 학부모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학부모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실시한 위기 학생 학부모 상담과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가족 코칭 사업과 함께 올해는 ADHD와 경계선 지능 그리고 자해 고위 헌금 등에 대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한편 상담은 부산 학부모 지원 포털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코칭은 자녀의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DB산업은행은 부산문화재단과 2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 지역 저연령층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KDB산업은행은 부산 지역 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협약과 함께 지역 저연령층 문화예술활동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부산문화재단은 후원받은 문화행사 후원금을 향후 2년간 부산 지역 청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학교 캠퍼스에 핀 화사한 연분홍 벚꽃.
이제 시민들이 찾고 함께 즐기는 부산의 벚꽃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상충객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대학교 캠퍼스 현장을 김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 온통 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벚나무에 흰 눈이 소복히 내려앉은 듯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이 아름다움을 연출합니다. 벚꽃길을 걸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캠퍼스는 잠시 차 없는 거리가 되고 시민들을 위한 봄잔치가 열렸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 은은한 벚꽃 향기 속에 거리의 분필 낙서와 타로 체험 등 캠퍼스 낭만을 한껏 즐겼습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우리 동명대학 벚꽃축제는 재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봄의 축제입니다. 축제를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 분필 낙서거리, 퍼스널 컬러 진단, 타로 타투 및 페이스 페인팅, 소음 팔찌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특히 총학생회에서 제공하는 팝콘 무료 나눔 이벤트는 가장 인기 있는 코너였습니다. 야간엔 LED 조명으로 벚꽃거리를 화려하게 만들어 색다른 벚꽃 축제를 즐겼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이벤트를 적용하여 재학생과 지역 주민이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대학교 캠퍼스 잔디광장엔 핑크 캠퍼스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캠퍼스 안 도로를 따라 줄지어선 500그루의 벚나무들. 매년 풍성하게 펴 장관을 이루자 이제 벚꽃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각 학과와 부서들이 잔디광장에 부스를 만들고 학생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거리 행사와 동아리 공연 등으로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캠퍼스 광장 어디서든 찍으면 포토존이 됩니다. 벚꽃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요즘, 대학 캠퍼스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부산의 벚꽃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부산권에 반려동물 놀이터와 산책로가 들어섭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대학교와 지자체 간 산학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만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근린공원 일원입니다. 이곳에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산책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2,500제곱미터 규모, 산책로는 폭 4m, 1.5km 길이로 공원 안에 만들어집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소형견, 대형견 좀 분리가 좀 살면 소형견들끼리 풀어놓을 수 있으니까 좀 자유로운 산책이 되지 않을까. 반려동물 놀이터와 산책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 사상구에 위치한 경남정보대와 신라대에 반려동물 학과가 있는 만큼 대학 인력과 인프라 활용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2개의 대학이 저 유일합니다. 사상구가. 인적 인프라가 이렇게 잘 구축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으신다면 훨씬 더 크게 잘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자체는 이러한 환경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부산권 대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반려동물의 어떤 산업에 우리 사상구가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사상구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되는 반려동물 놀이터는 동물 크기에 맞게 공간을 분리할 예정입니다. 또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등록된 반려동물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와 산책로는 1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강서구가 관내 경로당에 설치된 에어컨에 대한 세척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강서구 173곳 경로당의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에어컨을 분해해 살균 세척하는 한편 실내기 필터와 냉각팬 그리고 냉매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강서구는 무더위가 시작하기 전인 5월까지 마을 기업과 연계해 에어컨 세척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북구가 부산시 주관 평생학습빌리지 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과 평생학습을 연계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북구에서는 덕천 3동 철쭉 행복마을이 부산시 예산을 지원받아 중고령자 인문학 강좌와 기타 교실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월체와 삼마여 자 11만 1만 1마야 11만 5천와 5천야 양만 3마야 tu saiano agosto cuore ingrato chiudi spiette far me non può 중간대로 야욕한 말아가네 말아가 빼고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